EU와 영국이 협력하여 러시아에 타격을 가했고 크렘린궁은 신속하게 반응했다. 구체적으로 EU와 영국은 에너지 및 석유 운송 분야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가 운영하는 군사 정보망까지도 겨냥하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분쟁을 중단할 때까지 EU는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U 외교정책 고위 대표 카야 칼라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이것이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된 이후 EU의 가장 강력한 제재 패키지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지만 27개 회원국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약 48달러로 합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EU는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석유 수입도 금지했고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송유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러시아 로스네프트가 인도에 운영 중인 정유시설도 제재 대상이 되었고 이번 제재 패키지는 유럽 항구에 입항하는 105척의 유조선도 금지했습니다. 해당 제재에 따라 일부 러시아 은행과 중국의 2개 은행도 유럽 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영국은 러시아 군사정보기관 GRU 소속 일부 부대와 2022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극장 폭파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교 18명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EU와 영국의 조치를 환영하며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모든 제재에 적응했으며 EU가 단독으로 내린 조치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오후 거래에서 유가는 유럽연합, EU,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 이후 상승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유전들을 겨냥한 드론 공격과 여전히 타이트한 시장의 기본 여건으로 인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는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베트남 시간 기준 오후 1시 52분에 배럴당 62센트, 0.89% 상승한 70.14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도 64센트, 0.95% 상승한 68.18달러로 거래되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18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으며 이 조치는 러시아의 석유 및 에너지 산업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최신 제재 패키지가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하는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47.6달러로 낮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의 유전들을 대상으로 4일간 이어진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이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유가를 지지하여 7월 17일에는 브렌트유와 WTI 모두 1달러씩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계절적인 이동 수요도 시장을 부추겼습니다. JP모건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2025년 7월 첫 2주 동안 전 세계 원유 수요는 하루 평균 1억 52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하루 60만 배럴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예측치와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LSEG의 애널리스트 안팜은 이번 주 유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그 동맹국들 오펙 플러스 이 공급을 확대한 영향이 미국 내 강한 계절 수요로 상쇄되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애널리스트들의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예상한 55만 2천 배럴 감소보다 훨씬 많은 39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유시설들이 정비 이후 가동을 재개하면서 성수기 수요 증가에 따라 수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ING 은행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분기 동안 공급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시장은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말쯤 공급이 개선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EU의 제18차 제재 패키지가 불법적이라고 선언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유럽연합 EU의 일방적인 제재 패키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 이러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선언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에 반대합니다. RT는 7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말을 인용했다. 페스코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일정 수준의 면역력을 갖추었으며
제재하에서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적응해왔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러한 경제 제재 조치가 양날의 검이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를 부과한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 차관 알렉산드르 그루슈코는 모스크바가 EU가 막 통과시킨 제18차 제재 패키지의 영향을 평가한 후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제재 조치들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복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루슈코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브뤼셀 시간 7월 18일 오전 8시 45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위원장은 러시아를 겨냥한 제18차 제재 패키지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고 발표했다. 나는 러시아를 겨냥한 제18차 제재 패키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제재는 은행, 에너지 및 방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보다 유연한 새로운 유가 상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푸틴 대통령이 이 분쟁을 끝낼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라고 EC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소셜미디어 X에 썼다. EC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18차 제재 패키지는 에너지와 은행이라는 두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처음으로 노르드 스트림 1과 2 가스관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은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춰져 모스크바의 예산 수입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유 수출 수익을 더욱 압박하게 된다. 이전 상한선은 2022년 12월 G7, EU, 호주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제한하면서도 세계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 부문에서는 EU가 러시아의 22개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며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난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RDIF도 EU의 제재 목록에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EU의 제18차 제재 패키지에는 25억 유로 이상 규모의 러시아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제재 대상 품목은 주로 기계, 금속, 플라스틱, 화학제품 및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품들이다. 프랑스와 우크라이나는 EU의 대규모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모스크바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8일 프랑스는 유럽연합 EU의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가 전례 없는 것이며 모스크바가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회원국들의 상임 대표들은 제18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 소셜미디어 X에서 프랑스 외무장관 장 노엘 바로는 미국과 함께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을 수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라고 썼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가격 상한선을 낮추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제재 조치들이 전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X에서 스비리덴코 총리는 평화를 더 가까이 가져오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고 강조했다. EU의 외교 및 안보 정책 책임자인 카야 칼라스는 EU 회원국들의 상임 대표들이 제18차 대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어둠의 함대 소속 선박 105척을 추가 제재하고 러시아 은행들의 금융 접근을 제한할 것이다.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금지도 포함된다. 고 밝혔다. EU는 처음으로 인도에 위치한 러시아 로스네프트의 최대 정유소에 제재를 가했다.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약 47.6달러 배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